자, 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무관세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젤리뉴스는 이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원래 관세가 없었나요? 맞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반도체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관세가 없었습니다. 약 28년 만에 이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도 같은 방식이 쓰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미국 내 인공지능이나 컴퓨팅 인프라에 쓰이지 않으면 25% 관세가 붙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나가는 반도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칩입니다. 백악관은 이것이 1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대 100% 관세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을 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왜 한국이 직격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D램 시장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HBM 시장에서는 무려 79%가 한국산입니다. 전 세계에 공급되는 HBM 5개 중 4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약 1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수출 품목 중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럼 한국산 반도체에도 당장 관세가 붙나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혜국 대우도 무관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관세율은 최대 15%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짓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국내 여론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즉각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방미 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협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관세를 피하면서 고객사와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비용은 아시아보다 30% 높습니다.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는 아직 미국에서 생산이 어렵습니다. 장비와 인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은 관세만으로는 리쇼어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종 피해는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한미 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는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 조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창인 지금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2026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2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HBM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이 성장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가 결국 한국에 어떤 의미인가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큰 전략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 대응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첫째, 한미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HBM 같은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술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결국 협상의 도구입니다. 한국이 이 도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에 불과하며 추가 조치가 예고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 무관세 28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젤리뉴스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리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